김성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화영 씨가 국회에 가서 증언한 것 중에 네.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범상치 않은 얘기가 좀 어유, 있다. 그게 컸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이화영 씨 반응은 저 녹취록 어디서 구했냐라고 네. 하던데. 엄청 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깜놀았죠? 네. 그 깜놀할 법한 얘기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가 김성태랑 이화영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김성태가 이제 주로 후원을 했던 건데 이재명 지사 조직을 관리했었다. 네. 광장이라고 이게 이제 예. 그 로펌입니다. 그렇죠. 이해찬 대표도 관련되어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간 비용을 김성태 자기가 댔다. 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한다고 네. 이화영 씨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 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하나는 재판의 로비에 쌍방울이 김성태가 법원 로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2018년인가요? 그 선거법 3심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문제 없다. 네. 나는 기상천외하고도 기상천외한. 해괴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받는 바로 그런데 그 법 재판이 문제가 된 게 김만배가 네. 당시에 그 재판에 관여했던 권순일 권순일. 대법관 거기 여러 번 찾아갔고 뭐 그게 또 드러나니까는 무슨 이발하러 갔다. 정말 이거 참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이발할 데가 없어서 대법원 이발관을 가는가. 이런 뭐 이제 그런 건데요. 네네. 그래서 김만배가 지금까지 뭔가 관여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김만배만이 아니고 지금 김성태도 법원에 로비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녹취록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김영태 변호사한테 하는 얘기죠. 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김성태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영태 변호사가 아이 그거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이랬던 거. 이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가 아이 그거 말고 내가 자세하게 과정을 알고 있는 게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랑 재판 거래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겁니다. 법원 로비라고 해서 네, 법원 로비.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오늘 국힘에서 그래서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뭐 정통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이것을 지금 사실상 폭로한 것이고 네네. 또 지금 오늘 주진우 의원이 직접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한 일. 이 문재의 하여간 그 이재명 선거법 재판 3심을 딱 하루 앞두고 제가 당시 네. 바로 요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던 권순일 대법관을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러십니까? 지냈기 때문에 오. 제가 스케치 재판 지금 상황 스케치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되게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서는 기자들이 법관들한테 내일 유죄나요 무죄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거죠. 재판 그렇죠. 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돌려서 물어봅니다. 뭐 내일 역사적인 날인데 판결이 잘 나오겠죠. 뭐 그러면 판사님들이 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네. 내일 두고 보세요. 뭐 아니면 우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낼 겁니다. 뭐 이런 정도 그렇겠죠. 얘기하겠죠. 네. 저도 그런 정도 그냥 답변을 기대하고 안부 전화도 할 겸해서 내일 지금 역사적인 판결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권순일 대법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권 대법관님. 네. 그래서 그랬더니 뭐 내일 그 재판 그래서 예 그거 좀 온 언론의 관심인데 뭐 하여간 뭐 지금 어떤 결과가 나도 굉장히 이제 다 그 언론에서 내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이야 그게 이런 거야 하면서 갑자기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네네. 이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 그럼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수준 낮게 이거 아니고 대법원이니까 이런 사건에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어떤 법리 이런 법리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상원 당시 대법관이 그런 논의를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쭉 그래서 이제 법리를 우리가 사실관계는 다 이미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관계 됐고 사실 그 대법원은 사실심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법률심이니까 네. 뭔가 정말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정말 딱 적용해야 될 유의미한 새로운 법리를 우리가 한번 논의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리가 뭔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쫙 하는 게 이거예요. 미국 대법원 판례인데 그 설리반 vs 뉴욕타임즈 설리반 대 뉴욕타임즈 재판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설리반은 엘라베마주 미시시피인가 엘라베마주가 미국 남부 한 주의 경찰국장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제 뭐 미국 언론이고 그렇죠. 유명한 언론.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설리반이 재직하는 그 주에서 흑인들이 그때 이제 무슨 데모인지 폭동 이런 게 났어요. 경찰이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난 거야. 흑인들이 많이 부상을 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뉴욕 타임즈가 부상자 숫자를 예를 들어 9명이 부상을 했는데 뭐 네. 12명이 부상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숫자를 크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리반 그 경찰국장이 네. 아니 우리는 9명밖에 뭐 다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경찰이 굉장히 막 무자비한 폭력 경찰로 NYT가 우리를 묘사했다. 우리 훨씬 많이 사람을 다치게 한 걸로 고로 명예훼손으로 건다. 했는데 여기 언론 자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돼가지고 네네. 드물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네.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9명이 부상당했는데 한 12명 부상당했다. 뭐 이런 정도는 다소 부정확하지만 네. 뭐 알 권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언론 입장에서 뭐 다소 그 어떤 그 약간의 거짓이 오차는 inevitable 부정확한 거짓이라기보다는 부정확한이죠. 이건 의미는 이런 거죠. 거짓의 의도는 없고 단지 숫자를 뭐 열을 12로 잘못 셌다든가 하는 거는 뭐 거짓말의 의도라기보다는 부정확한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확한 진술도 inaccurate statement is inevitable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급박한 취재와 이런 과정에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breathing space. 우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현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법리가 적용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이거. 그다음 얘기가 이거야. 근데 이재명 그 이번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무슨 보도 자료 또는 무슨 포스터에 붙여갖고 막 공표한 게 아니고 TV 토론에서 상대방이 막 공격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약간의 거짓이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 거짓이라고 얘기 안 하죠. 뭐 부정확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적극적으로 네 거짓말이다. 나 거짓말을 진실로 A는 B다. 사실 A는 C인데 A는 B다라고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이 막 공격하다 보니까 부득이 A가 C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inaccurate statement is inevitable. 또는 breathing space에 해당한 약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딱 대법원 판결이랑 똑같은데요? 그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들어보면 이 말만 들으면 뭡니까? 내일 무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법관이 기자한테 이 정도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딱 들으시기에 이화영 씨가 이번에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거, 네. 김성태가 정말로 법원에 로비를 했다. 네. 김만배도 로비를 했다. 예. 약간 이거랑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전날 할 수가 있으며 그게 논리로 보면 굉장히 교묘하지만 네. 말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 문제의 판례는 네. 언론과 공권력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이 급박하게 취재하다 보면 다소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정치인이 선거. 앞으로 내가 공직을 맡을 텐데 그렇죠. 그 정치인의 정직성, 인품, 정책 이런 것들을 따지는 TV 토론에서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한 것을 그렇죠. 언론이 급박한 상황을 취재하는 데서 오차가 난 것과 등치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얘기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때 아마 그런 논리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때 재판 논리가 소환이 네. 되고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 얘기를 네. 잘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권순일 대법관이 또 그때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와 선례를 판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극히 유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그렇죠. 세상에 소극적 거짓말이 어딨냐. 좀 전에 말한 소극적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막 뭐 떠들면은 적극 있죠. 뭐냐 거짓말이지만 상대방이 너 사람 죽였지. 너 뭐 그랬지. 뭐 근데 아니 뭐 내가 그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소극적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말이 안 이거 이렇게 되면 세상에 정치인들이 적어도 TV 토론 가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계속 내가 뭐 거짓말하죠. 포스터나 보도자료 낼 때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말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중요한 약점을 후벼 파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공격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inaccurate statement is inevitable하다.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했을 뿐이다. 그럼 오케이? 이거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TV 토론에서 거짓말하는 걸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거죠. 근데 그걸 더 기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는 네. 그 논리를 뭘 갖고 했습니까?
언론 자유와 그 아. 지금 언론과 공권력의 지금 싸움에서 언론이 어.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한 걸 가지고 그게 대통령 저 TV 저 뭐냐 그 대선 주자 또는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을 얼마든지 속이고 TV 토론 같은 데서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 자기한테 후벼파는 질문이었을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야, 위원님 그러면 그 딱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날 이 얘기를 듣고 실제 다음 날 보니까 무죄가 나오는 걸 네, 보시면서 저는 무죄가 나오는 걸 확신했습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뭐 깜짝 놀라지 않았죠. 내일 무죄가 당연히 나오. 그렇게 될 거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죠 오히려. 저는 왜 그때 놀란 건 아니 어떻게 대법관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주지죠. 근데 권순일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네. 이거 끝났죠? 아니요. 그래서 지금 불구속 기소했죠. 요 부분 재판 거래 요거는 못 하고요. 아마 다른 네. 걸로 뭔가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뭐 사사로운 걸로 뭘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이 네, 재판 네. 거래 이거는 결국에 이게 왜냐면 심증이 네. 가는데 물증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저는 지금 요게 어쨌든 김성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법원 로비를 했다. 음. 요게 지금 저는 이번에 만약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네.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 권순일 대법관은 반드시 요거와 관련해서 수사받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화영 씨의 녹취록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엄청난 의미죠. 묻혔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도 묻혔잖아요. 그냥.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이 지금 재판 로비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묻혀 있었는데 이화영 씨 녹취록을 통해서. 딴 사람도 네. 아니고 이화영이 자기 변호사하고 내부 작전 회의 하는 동안에 나온 거예요. 이건 아. 빼박이죠. 어. 이게 무슨 이것도 또 무슨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했다고 할 겁니까? 이것도 뭐 조작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또 짜깁기라고 그러는데 다 좋으니까 그럼 짜깁기 말고 처음부터까지 다 들려주자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 이화영 씨를 부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뭐 이제 그 회유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혹 때려다가 혹을 진짜 엄청난 거를 지금 붙인 그런 꼴이 제가 볼 됐습니다. 때는 그 청문회 대꾸 나온 게 진짜 제가 볼 땐 패착 중에 패착이 되는 거죠. 네. 패착 중에 패착이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청문회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재판에서 당하니까 음. 그걸 보복하겠다고 어. 검사를 피고석에 앉히고 피고를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1심에서 그렇게 유죄를 유죄 받았죠. 엄청나게 받은 9년 사람을 6개월 받았죠. 그 사람을 검사석에 앉혀갖고 조리돌림을 하겠다. 그러면서 본질은 이화영을 또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재명 지금 그렇죠. 죄 방탄용이죠 없다 또. 이거 지금 보호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